네, 이석주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될 5가지 기본 지식.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관리의 중간 산출물, 프로젝트 수행의 평가, 특히 낮은 성공률이 프로젝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에 어떤 동반관계를 갖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 관리 정보 6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의 59, 39 앞편에 이어서 후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1번째 질문입니다.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관리의 중간 산출물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듯이 분석서, 그 다음에 기본 설계서, 상세 설계서, 그 다음에 업무의 매뉴얼, 그 다음에 테스트의 계획서, 그 다음에 납품서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프로젝트의 관리의 산출물은 착수계, 그 다음에 과업 지시서, 그 다음에 수행 계획서, 주월간 진척 보고서, 그 다음에 WBS 딕셔너리, 프로젝트의 활동의 선후행을 얘기해주는 공정표, 활동별 상세 일정을 가리켜주는 프로젝트 스케줄, 변경 요청서 등이 프로젝트 관리의 산출물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프로젝트의 산출물과 프로젝트의 관리의 산출물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의 관리의 산출물을 같게 보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낮은 성공률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프로젝트의 평가는 성공, 도전, 실패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근데 그 성공에 대한 우리가 기준으로 케오스 리포트에선 6개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통상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25에서 30% 정도로 낮습니다. 케오스 리포트를 보면 약 29% 정도 우리가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경우 그 의미를 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공률이 25에서 30%일 경우 일정 지연은 80에서 105% 정도 일정이 지연이 되고, 비용 초과는 60에서 80% 정도 비용이 초과됩니다. 요구한 사양은 50에서 75% 정도라는 것을 케오스 리포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러한 일정 지연이나 비용 초과나 이런 요구사항의 달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현장들이 이 개별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답은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올리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올리면 일정 지연도 줄어들고 비용 초과도 줄어들고 요구사항 달성률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성공률이 100%가 되면 일정 지연도 없고 비용 초과도 없고 요구한 사양은 100%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13번째의 질문인데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관리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대개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 관리를 그 안에 어떤 기능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가 과연 올바로 프로젝트 관리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렇게 2개의 기능을 별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14번째 질문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과연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의 어떠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6개의 이니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6개. RWAIRC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R은 requirement, 요구사항이 되고, W는 work 또는 work package, 작업으로 우리가 설명을 될 수 있겠습니다. A는 activity고, 활동이죠. I는 issue, 그 다음에 R은 risk, 그 다음에 C는 change,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 하면은 바로 이 6개가 관리가 돼야만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15번째 질문입니다. 프로젝트의 관리에 50, 39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건데요. 앞편에서도 제가 이것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5라는 숫자는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5 프로세스 그룹. 어떤 프로젝트가 추진할 때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5 프로세스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영역으로 10개의 관리 영역이 존재합니다. 원래 ISO에서는 주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제 그룹이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땐 관리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영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그 다음에 범위, 일정, 원가, 이해관계자, 위기, 자원 등등, 이러한 10개의 관리 영역을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39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5 프로세스 그룹과 그 다음에 관리 영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헌장 개발이라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헌장 개발은 착수 쪽하고 그 다음에 통합 관리 쪽하고 연관돼서 진행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는 이렇게 시간적인 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영역을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착수에는 3개의 프로세스, 계획에는 16개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관리 영역에 보면 통합 관리 영역은 6개의 프로세스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범위 관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프로세스가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얘는 어떤 프로세스 그룹에 어떤 관리 영역이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